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6월 29일에 보내드리는 주말 특집 시간으로서요, 내일 30일에요 실시되는 프랑스 총선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2차 전지주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새로 시작되는 7월에 주도주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주말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보면요, 다우지수는 0.1%, 나스닥은 0.7%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둔화 등 금리 인하 기대감에도요, 이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혼란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또한요, 10년물 국채 금리도 4.39%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이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그동안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군들이 그렇죠? 이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런 이 하락 영향으로 인해서 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죠, 완급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유럽 주요 증시는 독일이 지난 한 주 동안에 0.4% 상승한 반면에 프랑스는 1.9% 약세죠. 자, 지난 6월 6일서부터 6월 9일까지 있었던 유럽의회 선거에서요, 강경 우파의 약진 속에 30일 프랑스 총선에서 극우 정당 우세 전망에 따라서요, 전국 혼란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프랑스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낙폭이 커지는 모습이죠. 자, 하지만 이 결과가 예상대로 나온다 해도요, 이미 주가가 좀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이 선반영 인식 속에 좀 하락폭은 제한되는 모습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국내 증시를 볼까요? 지난 한 주 동안의 코스피 지수는 0.4% 상승을 하면서 4주 연속 상승이죠. 코스닥 지수는 1.4% 약세를 보이면서 3주 연속 하락. 그러니까 최근의 지수별 그리고 종목별 차별화가 상당히 심화되는 모습인데, 그나마 지난 금요일날 기간이 순매수로 유입이 되면서요, 이 차별화 기존 주도주는 인 반도체와 자동차 좀 쉬어가고, 그리고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나타난데요. 자, 이것의 지속 여부는 우리가 두 가지를 확인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오른쪽 우측 상단이요, 이 원달러 환율인데요. 자, 우리가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도 이 1,400원 지난 이 4월 고점 돌파 시에는 지수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하락세로 좀 접어들면서 1376원 지난 금요일날 9원 10전이 하락했죠. 안정적인 모습인데 엔달러 환율이 지난 4월달 고점인 160엔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 원달러 환율도 하락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을 지속적으로 좀 확인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죠. 지난 한 주 동안에 외국인들이 1조 원 넘는 매도세를 보였다. 부담이 됩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하면은 그 물량을 금융 기관들이 받아줘야 되고, 그러면 기관들이 선물을 매수하면은 이 현물을 매도해서 악순환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외국인들의 선물 순매수 전환 여부, 이 두 가지를 확인하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증시가 조금 완급 조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 지수도 지난 고점 수준인 2750과 그리고 273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좀 지지를 해주지 않나. 그 가격대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우리가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물론 추세적인 이탈보다는 그냥 박스권 장세 중에서 이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 내려온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재 7월달에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약간 주도주 변화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방송을 통해서 강조해 드렸듯이요, 기존 주도주 반도체 자동차 좀 많이 올랐어요. 거기에 따른 완급 조절은 언제든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새롭게 부각될 주도주는 뭘까? 거기에 관심이 쏠리겠죠.
이수장 증권TV에서는 제일 우선순위로 밸류 프로그램의 수혜주인 저 PBR 주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목요일날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해드렸으니까요. 그 방송을 들으시면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요, 반도체.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주 연속 하락으로서요, 좀 조정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이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좀 조정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뭐 추세가 이탈되거나 큰 폭의 하락 좀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 중소형 주 종목군 중에서 우리가 이수장 증권TV에서 최근에 말씀을 드린 소재 부품주라든지 전공정 장비주들의 계속적인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 소재 부품 종목군 중에서 지금 원익 QNC가 역사적 고점 돌파를 하고, 그렇죠? 예, 원익 QNC가 돌파하고 좀 조정받고, 이어서 하나 머트리얼즈가 지금 계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추격 매수는 좀 부담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소재 부품 중에서 따라갈 종목으로 월덱스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상승 전환 신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격대 상으로는 이 2만원 초반대 정도 수준에는 그냥 부담이 없는 가격에서 선침해 차원에서 2만원 초반대는 관심 가져야 되지 않나. 이게 일봉으로만 보면은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당히 오랫동안 소외를 받은 종목으로 보이는데요. 월봉상으로 보면은, 그죠?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지금 새롭게 충분한 가격 조정 이후에 지금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그죠? 이 정고점 3만원 돌파를, 그죠? 시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원익 QNC도 그랬고요. 하나 멀티리얼즈도 이러다가 장대 양봉 뭐 한 10 몇 프로짜리가 나오면 2만 5, 6천 원대 쑥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금방 3만 원에 이제 가시권이 들어오면서 모습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 과거에도 항상 말씀드렸듯이요, 이 얘네 세 종목 소재 부품들이 순환매로 계속 돌아왔다. 그죠? 그리고 월덱스는 여태껏 실적이 역성장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성장세입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월덱스, 그죠? 이 2만 2천원 초반대는 우리가 선침해 차원에서 아직 상승 신호가 안 났기 때문에 차원에서 한 30% 정도 사고자 하는 물량에 진입하고, 그리고 나중에 뭐 거래가 터졌던, 수급이 크게 개선됐던, 장대 양봉이 나왔던 그 이후에 모습을 보면서 추가 매수 관점에서 저는 이 소재 부품 그리고 전공정 장비주들, 유진테크가 지난 금요일날 4.8% 낙폭이 심화되는 모습인데, 최근 전공정 장비주들 지금 바닥권에서 탈피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유진테크와 같이 그때 전공정 장비 두 종목, 특히 이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종목 두 종목을 말씀드릴 때, 자, 추송 엔지니어링 지난 금요일날 장중 한때 12%까지 올라가고 종가 7%죠. 큰 폭의 상승이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이 유진테크도 뭐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려서, 일단은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많이 상승했다는 완급조주로 나오지만 추세 이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자동차, 이 반도체와 함께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인데요. 자동차가 더 반도체보다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 기아, 현대차가 사상 최고가가 경신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는 우리가 중소형 부품주로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자동차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7월 달에 세제 개정안이 잇따르죠. 그것이 부각이 되면서 밸류업 종목군들의 매수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4개 섹터가 바로 자동차, 그리고 금융, 그리고 지주사, 그리고 공기업이었죠.
이 자동차 이것도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부품주에서는 SL이 가장 우리가 대장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먼저 역서 고점 돌파를 했다. 한번 SL 볼까요?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화신은 우리가 이 바닥권에서 현대차 기아가 상승한다. 그리고 HL 만도가 말씀드렸는데 그것마저도 크게 떴다. 그러면 같은 부품주인 화신 말씀드렸는데 화신 그리고 한 4-50% 정도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죠. 자, 그러면 이제는 만약에 이제 나는 크게 올라간 종목이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자동차 부품 중에서요, 성우 하이텍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되는. 그래서 자, 기존 주도주인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저는 지금 시기에는 바로 이 자동차 쪽이 좀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계속적인 이 SL이라든지 화신이라든지 성우 하이텍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 새롭게 주도주로 부각 가능하다라 했죠. 지주사로서는 삼성물산, 그리고 옛날 대림산업이죠. DL 한번 삼성물산, 그렇죠? 우리가 이 13만 원은 강력한 지지대로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데요. 최근 13만 원 저점을 찍고 지금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급격한 상승까지는 이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이동 평균선들이 지금 한 14만 5천 원 내에 지금 중장기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맞고 한번 조정을 받았을 때 이 14만 원은 살짝 있다니까 13만 원 후반대에서 조정 모습을 보면서 추가 매수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DL. 자, DL이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우리가 지난 목요일날 방송을 통해서도 언급을 해드렸죠. 일단 기업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자, 한번 영업이익을 볼까요? 19년도에 1300억, 20년도에 1100억, 그리고 2021년에 1900억, 22년에 2800억, 작년에 다시 크게 1500억 있다가 올해 5700억, 내년에 6700억. 실적이 갑자기 크게 좋아지고 그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최근에 이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뭐 월봉상으로 뭐 크게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주사로는 1차 첫 바다는 삼성물산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DL 관심을 단기적인 관점으로 DL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금융주 좀 뭐 개적으로 말씀드렸죠. KB금융이라든지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좋은 모습들이에요. 그렇죠? 이러다가 장대 양봉 하나 나오면 툭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번 7월 달에는 아까 말씀드린 밸류 프로그램 꼭 포트폴리오에 금융이 됐던 지주사가 됐던 꼭 한 종목은 포함을 해달라. 특히 지주사가 그동안 못 갔기 때문에 좀 가격적인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조선업, 우리가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하나엔진이라든지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좀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는데, 한번 볼까요? 자, 삼성중공업, 이 부분 8,800원 정도 수준에서 저점을 확인했다, 강력 확인했다 하고 조금 올라가는 모습. 근데 다른 한국조선해양보다는 좀 탄력이 떨어지는데, 일단은 삼성중공업은요, 이 심리적인 만원선만 돌파되면은 아마 이 지금 한국조선해양처럼 지금 이 상승폭이 조금 약간 처지는데 그거 이상 만회할 수 있다 해서 삼성중공업 계속적으로 관심 필요하다. 하나인지도 좋은 모습 갖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삼성중공업으로 조선주는 좀 집중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IT 쪽에 LG전자 뭐 계속적으로 강조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요번에 좀 조정을 받으면 10만 8천 원과 10만 5천 원. 그죠? 그것이 지난 5월 말일 날 냉각 시스템이 부각되면서 한번 크게 뜨고 조정받을 때 10만 5천 원을 지지 삼아서 올라갔어야지 지금 뭐 11만 원, 12만 원 이상 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것이 조금 아쉽지만은 좀 새로 만든다, 그렇죠? 수급도 좋다. 우리 LG전자 지난주에도 방송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10만 5천 원과 10만 8천 원 사이 추가 매수를 해도 비중을 늘려도 좋지 않나 말씀드리고, 삼성전기는 좀 뒤에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덕산 네오룩스, 우리가 OLED 관련 종목에서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 이녹스 첨단 소재는 좀 많이 갔다. 새로 조건은 조금 불편하다. 그죠? 그리고 거래 과열려면 오히려 물량 줄여서 덕산 네오룩스 오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덕산 네오룩스 계속 관심 가져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기타 종목 삼성 SDS. 자, 우리가 말씀드렸던 박스권 하단 부분을 이번에 이탈했어요. 그래서 이탈되면서 우리가 말씀드렸기를, 자, 이미 어느 정도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매도하기보다는 반등을 줘서, 그죠? 그래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삼성 SDS 한번 주가 모습을 볼까요? 자, 우리가 박스권 하단으로 15만 원을 봤는데 그것을 좀 깨고 내려갔죠.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 일단은 5천 원이 올라오면서 이제 거의 또 15만 원에 좀 육박하죠. 자, 그 위에, 그러니까 15만 원 위에서 잡은 물량은 갖고 계시고요. 이 12만 원 초반대 박스권 하단으로 보고 추가 매수한 물량은 요번에 이 15만 원대 올라오면은 일부 새롭게 진입한 추가 물량은 좀 정리하는 관점.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15만 원을 지지삼아서 같이 올라가면 내 생각대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잘 가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내 생각 반대로 15만 원 이탈했다. 그렇죠? 그러면 반등을 줄 때 뒤늦게 들어간 물량은 축소를 비중을 줄여놓으면 나중에 좀 빠진다 해도 좀 일부 물량을 줄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끌고 갈 수 있고, 또 올라간다 해도 좀 위에서 잡은 기본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 갖고 우리가 빨리 또 본전 내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런 편안한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하이브도 최근에 여러 번 강조를 해드리고 있죠. 하이브 바닥권이에요. 이것도 요번에 바닥하긴 한번 강하게 해준 모습이 났다. 심리적으로 그러한 부분에서 하이브 1차로 23만원, 그리고 2차는 26만원, 23만원은 이 어도 경영진과의 분쟁 때문에 이날 주가 크게 하락했죠. 이 가격대까지 올라가고, 또 2분기 실적 좋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부진으로 빠졌던 부분 26만원까지 해서 조금 끌고 가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자, 2차 전지를 한번 조금 설명을 해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6월 6일에서 6월 9일까지 유럽의회 선거에서 강경 우파가 약진을 하고, 또 내일 30일 날 프랑스 총선이 열리는데 극우 정당이 우세할 걸로 지금 예상들이 돼요. 자, 근데 이 극우 정당들이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폐기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금요, 이 유럽연합의 제1당인 중도 우파인 유럽국민당이 지금 기존의 정책이었던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단계적으로 제로 상태로 만들겠다는 정책을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죠. 만약에 내일 선거에서 전망대로 프랑스 강경 우파가 우세해서 끝나면요, 승리를 한다 그러면은 이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2차 전지주들 약세가 나오겠죠. 자, 이것이 지금 유럽뿐이 아니고요. 미국 정부도 자동차 연비 규제를 대폭 완화를 하면서요, 전기차 전환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이 전기차가 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수요가 창출되니까,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면서 지금 유발했는데, 지금 각국 정부가 우파가 요번에 아까 말한 대로 미국이 빠졌던 이유가 트럼프가 재선 가능성 때문이죠. 이게 보수당 쪽에서 정권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친환경 정책이 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기차가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발 정책 모멘텀 약화되면서 이 2차 전지주들이 약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아까 프랑스 지수를 봤듯이 미리 크게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2차 전지 지금 포스코의 포체임인데, 이 종목도 이미 바닥권에서 올랐다 밀리고 올랐다 밀리고 그렇죠? 계속 반복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미리 반영이 됐다는 거다. 저는 지금 전망대로 강경 우파가 프랑스 총선에서 승리를 한다 해도 그 영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하루 이틀짜리로 마감될 수 있지 않나. 그러면은 그 영향으로 인해서 2차 전지주가 좀 하락한다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진입을 해도 되지 않아서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정도에 한번 이 조정 하락 모습을 보면서 한번 진입도 한번 가능하지 않아서 그 타이밍을 우리가 매일 이 쇼츠로요 올리는데 내일이나 모레 분위기 보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과 한번 쇼츠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기존 주도주 종목 중에서 삼성전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는데요. 뭐 삼성전기 다들 아시다시피 MLCC 부분과 반도체 패키지 기판, 카메라 모두 이렇게 주력 사업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죠. 근데 이 세 가지 부분이 다 인공지능 및 전장용 그리고 로봇용 중심으로 전환이 되면서 실적이 크게 성장이 전망이 되면서요, 이 주가가 좀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분기 영업이익이 1,803억으로서요 전년 동기 대비 29%나 증가했죠. 시장 추정치 상이에요. 2분기에도 2,100억, 뭐 전후인데 좀 많은 데는 2,150억까지 전후로 나온다. 실적 성장세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삼성전기 실적 성장의 가장 큰 이유는 전체 영업이익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제품인 MLCC가 호황기 초입에 진입했기 때문이죠. 특히 이 올 초에 삼성의 AI 스마트폰, 그렇죠? 그리고 AI PC 나오죠. 이 AI 쪽에 MLCC 채용량이 증가하고 단가도 비싸다. 그러면 당연히 MLCC 만드는 회사 실적 좋아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전자용, 그러니까 자동차용 MLCC의 성장성이 지금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 삼성전기가 세계 글로벌의 MLCC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13%로서요 전년 4%보다 2배 이상, 그렇죠? 4%가 22년도에 4%였던 것이 작년에 13%까지, 그렇죠? 2배 이상 증가했다. 근데 이쪽 시장이 계속적으로 큰 폭으로 성장이 기대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삼성전기의 실적도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반도체 패키지 기판, 최근에 반도체 공장 가동이 됐다 그러죠. 이 플루치 볼그리드 어레이가는 고가의 이 패키지 기판인데요, 이 공장이 가동되고 또 하반기에는 인공지능용 이 플루치 볼그리드 어레이 기판이 양산할 계획에 따라서 이 AI 전용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 시장 규모가 2027년까지 0.9% 큰 폭의 성장을 하기 때문에 수혜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다. 자, 이 글로벌 FC BGA 시장이 2022년 11조 규모에서 2030년에는 22조 100% 정도죠. 상승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삼성전기도 수혜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좀 새롭게 좀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요. 우리가 이제 2차 전지하면 전고체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삼성전기도 꿈의 배터리인 소형, 그죠? 자동차 2차 전지 전고체는 대형인데 소형 전고체 전지 개발 현황을 이르면은 연말에 공개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근데
이쪽에서 공개되고 25년도인가 25년 26년도에 양산이 시작이 되면은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쪽 시장이 크게 부각되는데 이거 아까 말한 대로 뭐 자동차용은 아니고 크기가 작은 만큼 뭐 무선 이어폰이라든지 갤럭시 버즈라든지 스마트 반지 그죠? 뭐 갤럭시 링 이런 쪽에 웨어러블 쪽에 탑재될 가능성도 이것은 충분히 한번 그죠? 시장에서 크게 부각될 수 있는 재료다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런 재료로 인해서 삼성전기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띠고 있는데 한번 삼성전기 차트 모양 볼까요? 자 삼성전기 자 16만원에 계속 글쎄 최근에 고점을 맞고 빠지는데 이 16만원이 한번 주봉상으로 볼까요? 한 2년여요. 그쵸? 2년도 한 2년 한 25개월 정도인가요? 그쵸? 자, 그쵸? 이 2022년도에 16만원을 이탈된 이후에 그쵸? 계속 뭐 잠깐 16만원 돌파는 했지만 안착을 못 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최근에도 16만원의 저항을 맞고 또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일단은 수급적으로는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죠. 한번 지금 전일 2.2% 상승해서 15만 8천원인 15만원 8천원 처음 최근에 올라왔던 가격대가 4월 5일 날에 15만 8,900원이 지금 가격대랑 비슷하죠. 그러면은 그 다음 날인 이제 주말 깼으니까 4월 8일인데요. 4월 8일서부터 지금까지 매매 동향 누적을 보면은 주가가 빠졌다 다시 회복됐다 빠졌다 다시 회복을 해주는 가격대까지 올라왔는데 오히려 개인들이 21만 주를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77만 주를 순매수하고 기간이 56만 주 매도 기간 쪽에서 매수 그러니까 수급이 양호하다는 얘기였죠. 이거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과연 16만원 돌파 가능한데 아까 우리가 N달러, 원달러 환율 말씀드렸듯이 원달러 환율이 살짝 하락하는 모습이 되었지만 N달러 환율이 이 삼성전기 주가와 역상강 관계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N달러가 지난 고점 4월달 고점인 160N을 돌파를 했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뭐 최근에 주가 올라가면서 시장 흐름인 대형주가고 그리고 실적 성장되고 수급이 양호해서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나온다 하도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N달러도 지금 올라오는데 얘도 주가 올라와서 이 역상강 관계가 약간 완화되는 모습이 나오곤 있지만은 결국은 N달러 환율과 역상강 관계로 갈 수밖에 없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좀 덜 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관점에 봤을 때 뭐 16만원 지금 매수하기는 부담돼요. 16만원 돌파되고 안착하는 모습을 조금 확인이 필요하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갖고 있는 물량만 좀 끌고 가야 되지 않나라뇨. 뭐 새롭게 비중을 늘리거나 매수하는 타이밍은 좀 아닌 것 같다라뇨. 그런 말씀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뭐 계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18만원까지는 저는 뭐 중간에 좀 빠진다 해도 결국은 18만원 이상은 간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드릴 때 이 N달러 환율이 160인 맞고 빠지면은 목표가를 한 20만원까지 보고 만약에 돌파되면은 한 18만원까지만 보자라는데 뭐 그 변화대로 한 18만원까지만 뭐 빠졌다 올라가든 뭐 하든 조금 끌고 가는 전략을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나. 물론 요번에 16만원 돌파와 안착 후 보면서 뭐 전체 비중에서 뭐 한 20% 내만 줄였다 늘렸다 그렇죠? 만약에 16만원 맞고 빠지는 모습이 되면 한 20% 정도 줄여도 되고 또 나중에 되사면 되니까는 그러한 부분에서 일부 비중 조정은 해도 18만원까지 삼성전기 우리가 계속적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요 이수장 증권TV에서 최근에 시장 주도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매일 핫 이슈 종목 뉴스 특징주를
아시겠죠? 매일 장전에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들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좋아요와 댓글을 꼭 다신 이후에 요 아래 핸드폰 번호 010-2420-6710으로 성함하고 무료 정보 신청하시면은 매일 장전에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요 현대투자의 유료회원 안내죠.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유료회원에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